앞서 보신 것처럼 올해 마지막 국회도 여야의 극한 대치로 끝났습니다. 스튜디오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특검 법안 예고한 대로 통과됐습니다. 지난 4월에 신속 처리 맞습니다. 안건으로 지정이 됐는데 네. 8개월이 흐른 지금 상황에도 합의를 못한 거잖아요. 핵심 쟁점은 뭐였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총선 100일을 앞두고 이런 식의 법안은 결국에는 정쟁의 이용이다. 예. 국민의힘에 상당한 타격을 주기 위한 정쟁용 법안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어떻게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추천하지 못하게 하느냐, 예, 특검 야당만 검사. 추천하게 만드냐, 예, 예.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수사를 매일매일 브리핑하듯이 이렇게 공개를 하느냐. 예. 그것은 결국에는 이 특검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총선에 있어서 민주당이 유리한 구도를 갖추기 위해서 국민의힘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정쟁용 법안이다라고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직 특별히 입장을 내놓은 게 없는데 한 비대위원장의 전략, 고민은 뭘까요? 이미 두 번이나 이 법안은 민주당의 선전선동을 위한 악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예.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특검법의 위법 조항, 문제되는 조항들을 계속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하나는 방어하고 공격하는 두 가지의 모습을 좀 취할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고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 뭐냐면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좀 높아요. 그럼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예.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특검이 잘못됐다라고 공격을 하고 대통령실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예.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냐 예. 이러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시 재표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소 199석의 네.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의석 현황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년 1월 9일에 국회가 열리는데 민주당의 전략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날 안 할 것 같아요. 안 한다. 예. 그냥 국민의힘이 공천 파동이 나가지고 예. 많은 현역 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예. 그때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게 되면 첫 번째, 화가 난 공천 탈락자들이 무기명 투표니까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예. 두 번째, 화가 나니까 국회 본회의에 출석을 안 한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과 야권의 의석만으로도 예. 200표가 안 되더라도 이것을 통과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최적 과반수 출석의 출석 3분의 2예요. 예. 그러니까 대략 한 공천에서 탈락한 50명 정도는 출석을 안 하고 250명 정도만 출석을 하게 되면 예. 그거의 3분의 2라면은 상당히 표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그럼 민주당 표만으로도 이 재의결을 통과시킬 수가 있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월 중순 이후에 이 법안을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금 늦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분당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똘똘 뭉쳐서 다 찬성표를 던질까요?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시점을 조절을 하겠죠. 예. 그래서 2월 말이라든지 2월 중순이라든지 2월 초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주당에서 자신들의 공천을 조금 미뤄두더라도 예.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날짜를 고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의 총선 준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공개를 네. 했습니다. 젊은 사람으로 공개한 것 네. 같은데 특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정치를 안 해본 분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에 문외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정치를 모르니까 어떠한 인연이 없잖아요. 정치 어떤 기득권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의 개혁을 위해서 예. 과감 없이 본인들의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분들 중에 몇 분은요. 상당히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아주 아프게 공격하던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저 비대위원들의 면면을 보니까 일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분들로 국민의힘을 개혁하겠다.
민주당을 좀 제대로 한번 공격을 해보겠다. 예.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도 많이 젊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비대위원들보다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예. 역할과 메시지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비대위원회를 꾸렸지만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단독 드리블로 예. 비대위원회가 굴러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는데 사실 또 이낙연 전 대표하고는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가 조금 전에 다음 달 첫째 주에 거취를 표명하겠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당내 통합이 굉장히 우선시되고 있는데 통합의 묘수, 이재명 대표의 묘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세균 전 국무총리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만나서 예. 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전직 총리님들이 힘을 합쳐주세요. 같이 공동선대위원장 해가지고 우리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같이 노력을 합시다. 예. 그런데 가로 열고 이낙연 전 총리는 빼고요. 이런 식의 입장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김영진 정무실장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사실은요. 저희들 이낙연 전 대표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낙연 대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문자 주시면서 제3자를 통해서 얘기하라고 그렇게 저희를 안 만나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진미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집으로 찾아가든지 아니면 사무실로 찾아가서 안 예. 만나준다고 하더라도 이낙연 총리님 우리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3명의 총리 다 힘을 합쳐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전화 안 받는데요. 그러면은 저 이낙연 대표가 저 안 만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노력 많이 했지만 통합할 생각이 이낙연 대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이지 않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문제는 저 예. 이재명이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핑계로 좀 미루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이낙연 전 대표는 이미 자 이재명 당대표 그만둬 그리고 통합 비대위로 갑시다. 그러면 내가 탈당 안 할게 이렇게 했는데 예. 이재명 당대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예.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주에는 탈당 선언을 하고 신당 창당을 할 것 같고요. 예. 원칙과 상식의 4명의 의원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도 이낙연 전 대표와 행보를 같이 할 할 것으로 것이다. 예상됩니다. 예. 평가하시는군요.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내년 정치의 시간입니다. 네. 총선 전국이 시작될 텐데요. 키워드, 자, 우리 총선을 바라보는 키워드는 공천, 네. 신당 이렇게 두 개로 보면 되겠습니까? 앵커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이 각 당에서는 항상 현역 의원들 50% 이상 물갈이를 해요. 예. 물갈이 경쟁을 합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내려보니까 1%라도 물갈이를 많이 한 쪽이 항상 총선을 이겼어요. 아, 그래요? 네. 데이터상으로는? 그러면 그 총선 물갈이가 과연 공정하고 정당한 쪽으로 해서 사람을 새롭게 바꾸는 것인지 예. 아니면 미운 사람 쳐내는 공천 학살이 될 것인지 그게 관전 포인트 같아요. 왜냐하면 공천 학살 형식으로 된다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은 분들은 싫어. 나는 국회의원 다시 하고 싶어. 난 뛰쳐나올 거야. 나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나는 이준석 신당 갈래. 나는 이낙연 신당 갈래. 신당으로 가겠네요.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신당의 몸집도 커질 수가 있고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후보가 난립하게 되면은 양당이 똑같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공천을 공정하게 할 것이냐, 신당의 몸짓이 얼마나 커질 것이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